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C 디딤 영상 4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교과서 116조, 그 다음에 학습지 11쪽부터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먼저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 내용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기본권, 뭐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자, 이런 내용들, 자,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떤 경우에 제한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다 기말고사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의 역할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헌법은 기본법이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헌법은 한 나라의 어떤 근본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어떤 국가기관의 성격이라든지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근본법이면서 자, 기본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법이라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민 인권 보장의 근본적 토대이자 마지막 보호막이기도 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헌법의 원리를 보면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죠. 바로 그걸 나타내는 말이 국민주권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 보면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고 2항이 바로 뭡니까? 그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거죠. 바로 이게 국민주권주의를 나타내는 거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이 직접 바로 그리고 국민의 어떤 대표자를 국민의 손에 의해서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바로 이런 선거제도와 국민투표제도 이런 것들이 국민주권주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투표제도 선거 하면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나누어 자, 이 국가 권력 뭐가 있을까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있죠.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 이런 각각 국가 권력을 나누어서 다른 기관에 맡겨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바로 국민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바로 권력분립제도. 그 다음에 국가의 운영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자 역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막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법률에 근거해서 행동하게 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지배를 막도록 하는 거. 바로 이게 어, 법치주의가 되겠죠. 법주주의,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역할을 하도록 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하도록 하는 거. 이게 권력분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법치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입헌주의는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이 헌자는 헌법에 입각해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치주의와 입헌주의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그 빈칸을 채우는 요 내용들의 빈칸을 다 채우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도장을 찍어 주도록 할게요. 자, 요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권력 분립 제도라고 했죠. 입법권을 그쵸 국회에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거죠. 행정권,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은 행정부가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재판이 되겠죠. 그것은 법원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집중이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게끔 하는 제도. 이게 권력 분립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민주적 선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뭐를 통해? 그쵸, 바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공무 단임권을 규정하여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거. 공무 단임권은 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와 그다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 추인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 하면은 바로 자, 요 민주적 선거 제도는 바로 참정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두 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 하면은 복수 정당제를 얘기하는 거죠.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고, 만일 한 개의 정당만이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헌법에 의해서 복수 정당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여 의견의 다양성, 정권의 평화적 교체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권 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법원의 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이라든지 위헌법률심판 이런 제도가 바로 기본권을 구제하는 그러한 제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금방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본권 구제 제도로서는 자,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이거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이죠. 자,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역할 중에서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다루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위헌, 헌법 위배, 법률이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 위배됐는지 그것이 어떤 중요한 어떤 재판에서의 그런 어, 위치를 차지할 때 바로 그 해당 법원에서 바로 이러한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자, 그 다음에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지 않는 것 또는 헌법이 위배되는 법률 탓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권리를 구제해 주도록 청구하는 제도를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은 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 침해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제소해서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권력 분립을 통한 인권 보장 이렇게 되어 있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세 국가기관을 세 권력으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바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독재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몽테스큐에의 법의 정신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했는데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되더라도 이를 바꿀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본 강 씨가 이건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되는 것이야 라고 해갖고 2015년 헌법재판소에 뭘 신청을 했을까요? 이 강 씨가 신청한 것은 바로 뭘까요? 자신의 기본권이 분명히 침해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바로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헌법소원 심판. 자,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요 조항이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어, 뿌리가 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모든 기본권의 근본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내용이 10조의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내용이죠. 바로 헌법 질서의 최고 원리고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이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이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거를 벗어나서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기본권의 어머니자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건 포괄적 권리다. 모든 기본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인권과 기본권의 어떤 구분을 좀 해놨는데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리적인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국가 없이도 인정되는 초국가적 자연권을 의미하는 데 비해서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헌법 제10조는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이런 천부인권적 특징을 갖고 있고 포괄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기본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념이자 가치이다.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 우리가 기본권 제한을 공부할 건데 그 기본권 제한 중에서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권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규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네 번째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